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오봉저 수지 저수율이 13% 선까지 떨어지며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독도 경비를 맡는 해양경찰의 대형 함정까지 소방차 급수 지원에 투입됐고 강릉시는 시민에 대한 생수 배부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가 사용하는 안인항에 동해해경청 소속 오천이람 삼봉호가 들어옵니다. 독도 경비 업무를 주로 맡는 5,000톤급 함정이 강릉 지역 급수 지원에 나선 겁니다. 대형 함정의 물탱크와 소방차 4대를 동시에 관으로 연결해 강릉 홍대 정수장에 공급할 물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강릉의 가뭄 상황이 장기화되고 심각해지면서 해경 함정까지 소방차 급수 활동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600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삼봉호는 이틀 동안 급수 활동을 벌이는데 멀리서 물을 떠와야 하는 소방차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600톤을 저희가 소방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함정에서 육상에 있는 소방차로 이제 넘겨줘서 물을 이송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강릉 아이스아레나 주차장이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생수병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현재 기준 2리터 105만 병, 500ml 93만 병이 도착했고 노인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28만 병이 1차로 배부됐습니다. 강릉시는 당초 오봉저 수지 저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일반 시민들에게 생수를 배부하려고 했지만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오는 5일부터 시민 1인당 하루 2리터씩 6일치를 먼저 배부할 계획인데 모든 강릉 시민에게 배부될 생수는 1,445톤에 달합니다. 3일하고 4일에 읍면동 배부 장소로 배부하고요. 5일날 읍면동 계획에 따라서 시민 1인당 2리터씩 6병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오봉저 수지 저수율이 13% 선까지 떨어지며 극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급수와 생수 배부 활동 역시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대학교 가을 학기가 개강하면서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1,000원의 아침밥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직장인들의 1,000원 점심밥 시범 사업을 예고했는데요. 내년에는 일단 인구 감소 지역과 산업단지 내 직장이 해당됩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대학교 학생 식당 앞. 1,000원의 아침밥을 먹으려는 학생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한 8시 5분쯤에 나와서 20분 정도 줄 섰던 것 같아요. 하루 정해진 수량은 120명 분량. 판매를 시작하고 20분 만에 식권이 35장만 남았습니다. 아침밥 오픈런을 하는 이유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 가격이 또 싸고 이렇게 급식처럼 여러 가지 반찬도 나오고 해서 1,000원의 아침밥을 도입한 직장도 있습니다. 육아와 통근 시간에 쫓겨 식사를 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아무래도 일찍 나오다 보니까 아침을 따로 챙겨 먹기가 좀 힘든데 이렇게 회사에서 아침밥을 제공해 주다 보니 이제 저도 편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한 달 식비는 5년 전보다 17만 원 늘어난 84만 원에 달했습니다. 식비 부담이 크게 늘자 정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나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아침이나 점심 한 끼 비용을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비용의 일부를 할인하는 방식이어서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까지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층을 구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이게 똑같은 재원이면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3년 동안의 효과를 분석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 출연기관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이 업무보다 내년 지방선거에 몰두하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연구원에서는 채용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원들의 일할 의욕마저 꺾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업무용 차량들 중에는 직원들은 사용할 수 없는 차가 있습니다. 김동일 원장 취임 후 추가 임대한 차량인데 사실상 원장님 전용 차량입니다. 당시 용역 수주가 증가해 공용 차량이 부족하다며 업무용으로 임대했지만 실제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배차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기관의 특성도 있고 친환경차를 우선 사용하라는 정부의 지침도 있지만
이를 모두 무시하고 대형 SUV 차량을 선택한 것도 이상합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아무리 업무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 우리 업무용 차량을 늘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우리 연구원의 비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차량은 추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채용 비리 정황도 있습니다. 내부 고발에 나선 직원들은 지난 4월 채용된 한 연구 위촉 요원을 김 원장이 채용 공고도 나가기 전에 연구원에서 함께 일할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채용 과정 중에도 외부에서 부서장들과 서로 인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기 전에도 원장님실에서 이 사람이 새로 와서 일할 사람이다라고 부서장들에게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공고가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 측은 원장 전용 차량 사용에 대해 기존에도 원장이 주로 타는 차량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부서장들과 만나 서로 인사시켰다는 제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며 빠른 정상화를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내부의 사실은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연구원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전체 지금 속해 있는 소속 인원들은 이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는 특혜 승진 의혹이 불거지고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서는 없는 회의를 만들어 회식비를 사용하고 부정 채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강원도의 출연 출자기관에서 각종 비위 행위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 구축 사업 예정지인 삼척시 도계읍을 방문해 사업 현황과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단체를 방문해 그동안의 대정부 투쟁 노고를 격려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설명한 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고성군이 핵심 국비사업 대상지로 잇따라 선정되며 글로벌 평화경제특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접경지역 활력 거점시설 조성 사업비 400억 원을 확보해 강릉 제진 철도의 역세권 개발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간성읍을 행정, 관광, 문화, 경제 기능이 복합된 생활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화진포 관광지 경관 명소화 사업을 비롯해 농어촌 마을 이음길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에 15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남북 간 철도와 금강산 육로 관광 도로가 연결된 지점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남북 교류 재개와 글로벌 관광 거점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릉시가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개선해 교통 전광판을 통한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새 시스템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출동하면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해당 경로 전광판에 긴급 차량 출동 중 문구를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도로 이용자들이 긴급 차량 접근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자발적인 양보와 우회로 교통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시는 도시정보센터에서 78곳의 전광판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시스템 도입 이후 지난 7월까지 모두 6,915건의 긴급 차량 출동을 지원했습니다. 양양군이 이달부터 관내 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에듀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양양군 행복교실이 운영 중인 18개 마을과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2개 마을 등 총 20개 마을에 강원 디지털 배움터 버스가 직접 방문해 키오스크 사용법과 스마트폰 기본 조작, 생활 밀착형 디지털 활용 기술 등 체험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에듀버스는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맞춤형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병원 예약과 관공서 업무, 교통, 금융 서비스 등 생활 속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도울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와 그 일대 주민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립강릉원주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등으로 둘러싸여 이른바 열 갇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동해에서 지속적인 난류 세기가 증가해
한대성 어종의 생존이 더욱 위협받는 등 많은 생태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해수면 상승과 극한 기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 감축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빅데이터를 기반해 강원 관광 동향을 분석한 결과 7월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13.1% 늘었고 지난 6월보다 1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태백시를 찾은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7%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인제군과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순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수가 35만 3,097명으로 지난해보다 28%가량 늘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